욕심의 씨앗, 작은 시작이 만드는 큰 구덩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조금만, 딱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심보감을 통해 욕심의 본질을 살펴보려 합니다. 욕심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며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탐욕은 화의 근원이요, 청렴은 복의 근본이다. 탐욕학은 청렴복본. 이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욕심은 화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주 작게,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누구나 가지는 평범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싶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다. 조금 더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멈출 줄을 모를 때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계속 더를 외칠 때입니다. 그때부터 욕심은 독이 됩니다. 처음에 원했던 것을 이룹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익숙해지고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더 큰 것이 필요하다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것이 욕심의 본질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증입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병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 한 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갖자 더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큰 집을 갖자 여러 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채를 갖자 땅이 필요했습니다. 땅을 갖자 더 많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을 욕심 채우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이 필요했던 것은 처음 그 작은 집 한 채였다는 것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욕심의 무서운 점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작은 욕심이 큰 욕심을 낳습니다. 큰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욕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에 끌려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욕심이 생기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위험 신호가 보여도 무시합니다.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도 외면합니다. 오직 욕심이 원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세요. 항해사가 나침반을 보지 않고 배를 몰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무시하고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재앙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욕심이 깊으면 지혜가 얕아진다. 욕심만심 지혜천. 지혜로운 사람도 욕심 앞에서는 어리석어집니다. 똑똑한 사람도 욕심에 눈이 멀면 판단을 잃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추락했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욕심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기면 이 선이 흔들립니다. 이번 한 번만 예외를 둡니다. 상황이 특별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모두가 하는 일이니까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선을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기준이 없습니다. 욕심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양심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도착할지 모릅니다. 그저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은 스스로 판 구덩이다. 탐욕자굴, 남이 밀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구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욕심을 멈추지 못할까요? 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은 비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가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룬 것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항상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집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생깁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질투가 생깁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이 생깁니다. 이것이 욕심의 시작입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부족자빈.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가난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정말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인지, 정말 행복해지려고인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려고인지,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짓 없이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욕심인 것이, 진짜 중요한 것과 허영인 것이.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일터,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 이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아무리 기회가 와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의 욕심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도 떳떳할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당장의 욕심은 장기적 손실입니다. 당장의 절제는 장기적 이득입니다. 다섯째, 좋은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욕심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절제하며 산 사람들의 삶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하다. 기탐드간 욕심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짐을 버리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이 갖는 것인가? 아니면 평안한 것인가? 높이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떳떳한 것인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욕심을 채우는 삶보다 욕심을 다스리는 삶이 행복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삶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 풍요롭습니다. 끝없이 원하는 삶보다 만족할 줄 아는 삶이 평안합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욕심은 화의 뿌리요, 청렴은 복의 근본이다. 탐욕학은 청렴복본, 작은 욕심을 경계하세요.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점점 커집니다. 통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멈추세요. 욕심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세요. 비교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세요. 허영이 아니라 절제를 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하고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욕심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분노의 독, 자신을 태우는 불. 분노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분노를 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을 표출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분노는 힘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의 진짜 본질을 살펴보려 합니다. 분노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용기의 시작이다. 인분이용,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그대로 터뜨리면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면 됩니다. 아무런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참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것은 다릅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 튀어나오려는 말을 삼키는 것, 휘두르려는 손을 멈추는 것. 이것은 진짜 용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힘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올까요? 대부분의 분노는 자존심에서 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낄 때,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정말 내가 무시당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정말 부당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많은 경우 분노는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해석에서 옵니다. 내 기대에서 옵니다. 내 자존심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에게서 옵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화는 마음속의 불이다. 노위심화. 이 불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불입니다. 그러니 끌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분노의 무서운 점을 아십니까? 분노는 순간적입니다. 찰나에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래 갑니다. 한마디의 화난 말이
관계를 끊습니다. 한 번의 분노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의 폭발이 평판을 망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던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몇 초의 분노가 몇 년의 노력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이것이 분노의 대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성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마비됩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집니다. 그저 감정만 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화만 가득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무슨 현명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분노는 지혜를 몰아냅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화를 내면 덕을 잃는다. 발노실더. 덕이란 무엇입니까? 품격입니다. 교양입니다. 인격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평소에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한 번의 분노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분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저렇구나. 한 번 심어진 이 인상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화를 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은 시원합니다. 답답했던 것이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억눌렀던 것을 터뜨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말은 나갔습니다. 이미 상처는 주었습니다. 이미 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뒤늦게 사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아도 상처는 남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대가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분노로 100일의 우환을 산다. 일노배구, 하루, 아니 한순간의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100일을 갑니다. 아니,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할까요? 첫째, 참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야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야 상대가 굴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으니까요. 자신의 이성을 잃었으니까요. 진짜 승리는 화를 참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둘째, 화를 내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정직함과 감정 폭발은 다릅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직함은 감정을 조절하면서도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억압하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억압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표현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파괴적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정 조절입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화를 삼키면 독이 되지만 화를 다스리면 힘이 된다. 인분이력. 화를 그냥 억누르면 안 됩니다. 안으로 사기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면
다릅니다.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 멈춰야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한 박자 멈추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10까지 세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을 구합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성이 돌아옵니다. 이 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정말 타당한가? 상대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너무 높았나? 내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면 보입니다. 많은 경우 화낼 만큼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민했거나, 내가 오해했거나, 내가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셋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악의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이해가 생기고 공감이 생기면 분노는 약해집니다. 넷째, 표현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대신 침착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런 점이 속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대화를 열지만 부자는 관계를 닫습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1시간 후, 하루 후, 일주일 후를 생각하세요. 그때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도 떳떳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화를 내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화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제노 강자, 힘센 자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큰 자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강한 자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용사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서 화를 낸 순간들을 그 중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그 중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후회입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나기 전에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용기의 시작이다. 인분이용,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을 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다스리세요.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고 분노를 전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분노를 이기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참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떳떳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급한 마음의 위험, 멈춤이 승리다. 세상은 빠름을 요구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성과를 내라고 합니다. 느린 사람은 뒤처진다고 합니다. 빠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진다고. 오늘 우리는 급한 마음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급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급하면 일을 그르친다. 급즉 패사.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조급하면 판단을 잃습니다. 급한 마음은 화를 부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진리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급한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대부분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놓칠까봐 두렵습니다. 뒤처질까봐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급하게 잡은 기회는 대부분 독이 됩니다. 서둘러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낳습니다. 급한 마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일을 시작할지 말지, 사람을 믿을지 말지,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중요한 순간에 급한 마음이 개입하면 재앙입니다. 제대로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만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좋은 결정이 나올 리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급한 일에 지혜가 없다. 급사무지. 급할 때는 생각이 짧아집니다. 눈앞의 것만 보입니다. 장기적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해결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인생의 큰 실수는 대부분 여기에서 나옵니다. 급하게 결정한 것들, 서둘러 시작한 것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뛰어든 것들, 나중에 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말이 먼저 나갑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열립니다. 따지기도 전에 대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은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약속도 일단 하면 지켜야 합니다. 성급한 대답도 이미 했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말이 급하면 실수가 많다. 언급다과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신뢰받습니다. 급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느껴질 때 일부러 멈추세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을 구합니다. 급한 마음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성이 돌아옵니다. 이 공간에서 지혜가 작동합니다. 둘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지금 해야 하나? 하루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이렇게 질문하면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실제로는 시간이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1개월 후, 1년 후는 어떨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급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넷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객관적인 시각을 얻으세요. 급할 때일수록 더 많이 물어야 합니다. 급할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악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까? 정말 큰일이 날까? 대부분은 아닙니다.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지금 하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간다. 완행자원, 빨리 가려고 서두르면 넘어집니다. 조급하게 달리면 지칩니다. 결국 멈추고 맙니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합니다.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도착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급하게 한 일들을 그 중에 정말 잘한 것이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은 실수였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서 후회했습니다. 서둘러 시작해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조급하게 말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신중하게 한 일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잘 됐습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급하면 일을 그르친다. 급즉 패사, 급한 마음은 실패의 씨앗입니다. 조급함은 화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정보도 빠르고 변화도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빨라지려 합니다. 하지만 빠른 것과 급한 것은 다릅니다. 빠르다는 것은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하다는 것은 조급한 것입니다. 필요한 과정도 건너뛰는 것입니다. 빠름은 좋지만 급함은 나쁩니다. 효율은 좋지만 조급함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빠른 것과 급한 것을 간단합니다. 빠른 것은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것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빨리 하려고만 합니다. 준비 없이 뛰어듭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멈출 줄 아는 자가 현명하다. 지지자지.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멈춤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멈춤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멈춤은 지혜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춘다고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것이 낫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무언가를 서두르고 있나? 왜 급한가? 정말 지금 해야 하나? 조금 기다리면 안 될까? 이렇게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할 때일수록 더 물어보세요. 급할 때일수록 더 신중하세요. 급할 때일수록 멈추세요.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막는 방법입니다. 명심보감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급즉 패사,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간다. 완행자원, 멈출 줄 아는 자가 현명하다. 지지자지.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천천히, 신중하게, 꾸준하게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것도 후회 없이 떳떳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급한 마음을 이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가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실천, 매일의 작은 훈련. 지금까지 우리는 욕심과 분노와 급함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두 이해했을 것입니다.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것,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 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는 훈련,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몸이 아무리 바빠도 헛되다. 신불정 신수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많이 성취해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 아침을 바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멈추세요. 바로 일어나지 말고 5분만 누워 있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까? 오늘 나는 무엇을 조심할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5분의 생각이 하루를 바꿉니다. 아침의 마음가짐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특히 3가지를 다짐하세요. 오늘은 욕심내지 않겠다. 오늘은 화내지 않겠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겠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실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건강, 가족, 친구, 일, 집, 음식,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세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분노도 줄어듭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화난 마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감사득복.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 실천, 자기 관찰입니다. 하루 중간중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욕심이 생기고 있지 않나? 화가 나고 있지 않나? 급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에 3번만 해도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5분씩만 투자하세요. 25분이 당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자기 관찰을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크게 자라기 전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실수를 만들기 전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천, 호흡 훈련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호흡입니다. 깊게,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숨에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날숨에 불안을 내보내세요. 들숨에 감사를 받아들이세요. 날숨에 욕심을 내보내세요. 들숨에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날숨에 분노를 내보내세요. 이것을 10번만 반복하세요. 마음이 놀랍게 안정됩니다. 호흡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거칠면 마음도 거칩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도 고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긴다. 심정생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호흡입니다. 5번째 실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한 말을 점검하세요.
욕심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나? 화난 말을 하지 않았나? 성급한 말을 하지 않았나? 말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말을 들으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세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옳은가? 이 말이 친절한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하지 마세요. 명심보감은 경고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다언다실.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신중하게 말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6번째 실천, 저녁 반성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욕심낸 순간, 화낸 순간, 급했던 순간을 떠올리세요.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내일은 더 조심하겠다고. 이 반성이 성장을 만듭니다. 반성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7번째 실천, 좋은 것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좋은 글을 읽으세요. 명심보감 같은 지혜의 책을 읽으세요. 성현들의 가르침을 접하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글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흔들린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웁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좋은 책은 좋은 친구다. 양서량우. 좋은 친구가 나를 바꾸듯 좋은 책도 나를 바꿉니다. 8번째 실천, 작은 절제 연습입니다. 매일 작은 것을 참아보세요. 먹고 싶은 것을 참아보세요. 사고 싶은 것을 참아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참아보세요. 큰 것을 참으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절제가 큰 절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작은 훈련이 큰 힘을 만듭니다. 욕심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충동을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강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9번째 실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귀하게 대하세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모두 존중하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 사람이 사랑한다. 애인자이내지. 내가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먼저 존중하세요. 그러면 돌아옵니다. 10번째 실천, 쉼을 갖는 것입니다. 바쁘게만 살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저 앉아서 멍하니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지친 마음을 쉬게 합니다. 쉼 없이 달리면 무너집니다. 적절한 쉼이 오래 가게 합니다. 이 10가지를 모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아침 다짐만 해보세요. 내일은 감사 습관을 추가해보세요. 모레는 자기 관찰을 더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하루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몸이 아무리 바빠도 헛되다. 신불정 신수로 마음을 바르게 하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매일 조금씩 훈련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고 분노를 다스리고 급함을 버린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떳떳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훈련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강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실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바른 삶의 결실, 끝까지 지키는 자의 승리.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욕심의 위험을 배웠습니다. 분노의 독을 알았습니다. 급한 마음의 해로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실천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들이 맺는 결실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덕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유덕유보, 덕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고 분노를 다스리고 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덕을 쌓은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결실, 평안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은 평안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편안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볍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요. 이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만이 누리는 선물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다. 지만신한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을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 병도 적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불안도 없습니다. 두 번째 결실, 신뢰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습니다.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욕심에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화에 휩쓸리지 않으니까요. 급함에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일정하고 항상 안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를 찾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에게 맡깁니다. 신뢰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보다 귀하고 권력보다 강합니다. 신뢰를 얻은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신의가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 유신인즉 신뢰받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도와주려는 사람, 함께하려는 사람, 그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룹니다. 세 번째 결실, 기회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좋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다가 오히려 잃습니다. 화 많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망칩니다. 관계를 망쳐서 문을 닫습니다. 급한 사람은 기회를 잘못 잡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은 다릅니다. 기회를 알아보고 제대로 준비하고 성공시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덕이 있으면 때가 온다. 유덕실에 조급하게 기회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가 되면 자연이 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네 번째 결실, 장수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은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스트레스가 적으니 병이 적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니 몸도 건강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혈압이 안정적입니다. 욕심이 적으니 탐욕으로 인한 병이 없습니다. 급하지 않으니 사고도 적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수명이 길다. 진평수장. 장수의 비결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평온한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결실, 후손의 복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의 가족은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니까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화내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급하지 않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인격이 바릅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을 받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남는 경사가 있다. 적선여경. 한 사람의 바른 마음이 온 가족을 살립니다. 한 세대의 덕이 여러 세대에 복을 줍니다. 여섯 번째 결실, 평판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의 삶을 본받습니다. 죽어서도 그 이름이 남습니다. 부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이 성공입니다. 존경받으며 기억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재산이다. 미명양재. 재산은 사라지지만 이름은 남습니다. 권력은 끝나지만 평판은 계속됩니다. 일곱 번째 결실, 자유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급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이 많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욕심 없으면 자유롭다. 무욕자유. 욕심을 버리세요. 분노를 버리세요. 급함을 버리세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덟 번째 결실, 행복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행복으로 귀결됩니다. 평안도, 신뢰도, 기회도, 장수도 모두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을 누립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해서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아서 행복합니다. 양심이 편해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마음이 족하면 항상 즐겁다. 지족상라.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합니다.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까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입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고 분노를 다스리고 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잃는 순간 인생은 흔들린다. 칠심즉실인생. 마음을 지키는 자가 인생을 지킨다. 수심즉수인생.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욕심은 작게 시작하지만 끝없이 커집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대가는 평생입니다. 급함은 빠른 것 같지만 오히려 늦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훈련하면 됩니다. 아침 다짐, 감사 습관, 자기 관찰, 호흡 훈련, 말 조심, 저녁 반성,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놀랍습니다. 평안, 신뢰, 기회, 장수, 좋은 후손, 훌륭한 평판, 진정한 자유, 깊은 행복,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심을 참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화를 삼키는 것이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는 것을. 명심보감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욕심을 이기고 분노를 다스리고 급함을 버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여러분도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세요. 조금씩 나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떳떳한 그곳에,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곳에, 여러분 모두 그곳에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이기고 분노를 다스리고 급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심보감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바르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욕심, 분노, 급함,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흔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명심보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잃는 순간 인생은 흔들린다고.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욕심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채울수록 더 커지고 가질수록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명심보감은 경고했습니다. 탐욕은 화의 근원이요 청렴은 복의 근본이라고. 탐욕학은 청렴복본, 욕심을 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분노도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감정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치밀어 오르는 화. 하지만 그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후회를 남겼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한 번의 폭발이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명심보감은 가르쳤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용기의 시작이라고. 인분이용, 화를 내는 것은 약한 것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용사입니다. 급한 마음도 기억하십니까? 빨리,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실수가 많았습니다. 서두를수록
오히려 늦어졌습니다. 명심보감은 말했습니다. 급하면 이를 그르친다고. 급즉 폐사. 천천히 가는 자가 멀리 간다고. 완행자원. 멈출 줄 아는 자가 현명하다고. 지지자지.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을 아침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자기 관찰로 점검하고, 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말을 조심하고, 저녁에 반성하는 것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하루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킨 사람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평안, 신뢰, 기회, 장수, 좋은 후손, 훌륭한 평판, 진정한 자유, 깊은 행복.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왔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확실히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들은 것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실천할 것인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해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욕심을 조금 줄여보세요. 화를 한번 참아보세요. 급한 마음을 한번 멈춰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세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그러면 어느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강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평안해질 수 있구나. 명심보감의 지혜는 수천 년을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증명했습니다.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이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하세요.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의 대열에. 욕심을 이기고 분노를 다스리고 급함을 버린 사람들의 대열에.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대열에. 기억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입니다. 남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많이 갖는 법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법입니다. 이것이 명심보감이 전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음을 잃지 마세요. 욕심에 흔들리지 마세요. 분노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급함에 휘둘리지 마세요. 대신 마음을 바르게 지키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평온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다. 심정증만사정.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릅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릅니다. 마음이 바르면 관계도 바릅니다. 마음이 바르면 인생이 바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삶을, 욕심을 이기고 분노를 다스리고 급함을 버리는 삶을.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떳떳한 삶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마음을 지키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을 바르게 지키세요. 그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